성민이가 또 얘기 잘했어. 6이지. 자, 보셔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이거 선분 AB가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한테 포함되어 있어.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 길이가 L이고 여기가 L이면은 우리 자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밑변과 높이가 L일 때 루트 2만큼 곱해진 형태가 나타날 거야. 루트 2L.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대 1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66 그리고 6루트 2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체크할 수가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이디어까지 확인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30이라고 그랬어. 그럼 그걸 적용시켜야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부터 체크를 해볼게. 밑변 길이 6 곱하기 높이 6 나누기 2를 해주면 18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여기는 18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뭐야? 아니 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면 나머지 12는 어디 있겠어? 여기에 넓이가 12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주면은 자 여기 넓이가 12가 되겠네. 그런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었지. 이게 밑변의 길이가 6이야. 그러면 높이가 2가 나오면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 12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이 문제 다 풀었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점 A라는 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었지? 내가 점의 좌표를 P, P라고 둔다고 했었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점 A랑 높이가 똑같은 아까 수선의 발 H가 이 좌표가 Y가 2가 될 거야. 왜냐면은 우리 직사각형 높이가 2라고 했었잖아. 아, 그럼 얘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 점의 정보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름을 이제 A라고 했었던 거, 자 여기 뭐 2,2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B도 점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점 D로부터 점 B까지의 높이가 우리 6 더하기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는 8,8 이렇게 나타나겠지. 알겠습니까? 도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점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소문자 A 그리고 B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수함수에 들어가 있는 일부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마지막 푸는 방법은 연립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식 한번 써볼게. Y는 2의 AX 거듭제곱 플러스 B야. 그런데 얘가 2,2랑 8,8을 지나니까 자 Y는 2라고 했을 때 X 값은 어떻게 돼요? 2. 그럼 2A 플러스 B만큼 거듭제곱이고 2라는 숫자 자체가 누구세요? 2라는 숫자 자체는 2의 1제곱이니까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이 지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2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나타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정보 8,8이니까 Y에다 8 대입하면 X에다 또 8을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8A 플러스 B 하면은 8이라는 숫자 자체가 2의 세제곱 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8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보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마이너스 6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의 값은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가 3분의 1인 걸 여기다가 이제 다시 대입하면은 3분의 2 플러스 B가 1이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다. 알겠어?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2,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된 사람 한번
1 눌러보죠. 손들기를 한번 해볼래? 손들기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차라리 손들기를 해보. 손들기나 1을 눌러주세요. 손들기 한 다음에 내려도 돼. 내리면 돼. 알겠지? 내리라고 할 때 내릴게.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 그래. 우리는 손들기를 하면 되겠다. 채팅창 찾기가 힘들었지. 오케이. 좋아요. 네. 자, 반갑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내가 이번에 2주차 교재에서 준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쉬운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혹시나 직선이나 아니면 기타 삼각형 또는 사각형 정보를 줘버리지? 그럼 이거 순수하게 도형이랑 기울기 싸움이야. 알겠어? 뭐라고?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 싸움이라고. 이걸 얼마나 잘 캐치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속전속결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 푸느냐, 이렇게 운명이 갈리게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할 거냐면은 다음 문제를 또 소개해 보도록 할게. 알겠지? 이번에는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문제만에 수능 문제를 내가 보여줄게. 알겠어? 얘는 어떤 거냐면은 2022학년도, 그치? 여기 위에 보시면 평가원 고3 공통, 이게 뭐야? 그 이름도 웅장한 수능 문제란 뜻이야. 11월. 알겠지? 근데 문제 번호는 얘가 이제 9번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면은 충분히 쫄 수도 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아,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 이 문제 풀어본 적 있는 사람 1번 누르거나 손 한번 들어볼래? 그렇군요. 그럼 잘 알겠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자, 이것 역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직선 y는 2x 플러스 k래.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해도 직선의 기울기 정보를 가지고서 마음속에 이걸 바로 떠올리는 거야. 옆에다가 미리 그려놔도 좋아. 익숙해지면 안 그려도 되는 날이 찾아오겠지만, 기울기가 2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세요? 밑변의 길이가 만약에 1이면은 높이가 얼마예요? 2란 뜻이야. 알겠어?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땡땡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의미하는 거죠. y 증가량. 만약에 이 기울기라는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뭐 특강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살펴보시면 되고, 일단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러면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면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라갈 거고, x축 방향으로 만약에 혹시나 3만큼 가면은 그 2배인 6만큼 올라가겠구나 까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 무조건 2배야. 그런데 기울기가 2인 선분의 특징 뭡니까? 선분이라고 해서 방금 직각삼각형을 그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봅시다. 1의 제곱은 1이고요 2의 제곱은 얼마야? 2,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2대 1대 루트 5, 얘가 아주 유명한 삼각비예요. 알겠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 얘는 알아두는 게 국룰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대 1도 루트 3이나 1대 1대 루트 2 이런 건 다 알고 있지. 그리고 3대 4대 5 삼각비 알고 있잖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일수록 이렇게 조금 잘 알려진 삼각비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편이 좋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2일 때는 1대 2대 루트 5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서 이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조금 다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흉악해 보이는 지수함수 2개를 줬어. 근데 그림을 줬으니까 다행이지.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하겠대요. P랑 Q라고. 근데 선분 PQ의 길이가 루트 5래. 잠깐만요. 뭐죠? 여기 보시면은 점 P랑 점 Q를 줬는데 점 PQ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지난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놓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1대 2대 루트 5라고 그랬지. 여기가 루트 5의 b를 갖는 길인데 분제해서 실제 뭐라고 했다? PQ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줘버렸어요. 뭐야?
너무 대놓고 거의 답에 근접한 내용을 다 줘버렸다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가 진짜 루트 5가 나왔다고. 뭐 2루트 5도 아니고요. 3루트 5도 아니고 4루트 5도 아니야. 진짜 그냥 루트 5야. 그럼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 뭐라고? x 증가는 1, y 증가는 2구나. 이렇게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가 되겠구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 우리는 이제 이런 류를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에서 이제 처음 언급한 거야. 기준 좌표라는 걸 잡으시는 거야. 기준 좌표. 아까 처음 문제 풀 때는 뭘 했어? 기울기 조건과 도형 정보를 활용하자라는 걸로 운을 띄운 거고, 이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 또 이제 기준 좌표라는 걸 설정하라고 또 제시를 하는 거다. 알겠어? 지금 점이 두 개가 있거든. P랑 Q.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 기준 점을 잡으라는 거야. 기준 점은 누구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봤을 때 P가 먼저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을게. 지금 이 문제는 P를 기준 잡아도 Q를 기준 잡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거고, 문제를 풀다가 기준점을 P로 잡았는데 문제 푸는 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면 Q로 바꿔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이따가 알려줄 거야. 오늘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P점의 좌표를 X를 P라고 잡을게. 왜냐면 대문자 P, 그럼 소문자 P로 하시면 돼요. 이미 써먹은 문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습관 들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함수식을 관찰해 보니 위에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3제곱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의 p 플러스 3거듭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반응 좀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좋아. 보민, 성민이.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혹시 이해 안 가나? 혹시? 오케이. 예지 이해됐고. 오케이. 고3 이응지읒. 오케이. 유정이도 좋아요. 자, 배우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해 볼게. 이제 자,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P점과 Q점의 관계를 살펴볼 거야. P점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여기 1만큼 가면은 Q점의 X좌표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Q점의 좌표는 그래서 X값을 P 플러스 1. 그래요. 네. 자, 봐봐. 다시 말해 뭐라고? P점이랑 Q점이랑 보면은, P점이랑 Q점이랑 이렇게 살펴보면은 X값 차이가 1이 난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라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값을 Q는 P 대신에 P 플러스 1. 알겠지? Q 대신에 Q라고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순수하게 P 플러스 1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봐봐. Y축 이동량은 얼마?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진짜 2를 더한 식을 쓰세요. 알겠어? 3분의 2의 P 플러스 3거듭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 일종의 루틴화 시키란 말이야. 뭐냐면은 기준좌표 설정한 다음에 우리는 좌표를 이렇게 적었잖아. 잘 봐봐. 얘가 기준이야. 기준. 그럼 얘는 무슨 좌표야? 얘는 무슨 좌표야?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동좌표라고 쓸 거야. 이동좌표. 알겠니? 기억해도 이걸 습관으로 들여야 돼. 얘가 기준좌표다. 얘가 이동좌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필요해. 뭐? 한 가지. 그 녀석 이름은 뭐냐면은 대입 좌표라고 그래. 대입. 알겠어? 대입 좌표는 뭐냐면은 잘 봐봐. 우리 Q라는 점을 지금 X값이 P 플러스 1인 건 오케이, 인정했어. 인정. 근데 여기 있는 요 Y 좌표는 아까 P 좌표에다 플러스 2를 했을 뿐이지 요 P 플러스 1을 요 함수식에 대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안 했지? 그러면 이 P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식으로 Y좌표를 한번 더 써보란 얘기야. 알겠니? 자,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3분의 2, 그 다음에 P 플러스 2거듭 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가 되겠어? 여러분,
기준 좌표란 게 있었어. 그 다음에 이동 좌표란 게 있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대입해서 무슨 좌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슨 좌표라고 부르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왠지 누구 한 명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긴 내가 만든 용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입 좌표라고 할게. 대입 좌표. 말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습관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내가 평상시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 시험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매번 동일한 환경으로 그리고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내가 반응이 나오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실전 최적화라고 하지. 또는 뭐 루틴을 만든다. 보통 요즘 유행어로. 그래서 나는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이동시켜서 만든 좌표와 내가 직접 x값을 대입해서 만들어낸 대입 좌표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음을 이용해서 문제 풀고 끝내줄 거라고. 알겠니? 맞잖아. 이게 사실 지금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 서로 다르지.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 이 Q점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잘 봐봐. 3분의 2의 P 플러스 3만큼 거듭제곱 플러스 3은 3분의 2 P 플러스 2 거듭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거 풀어줄 거예요.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그냥 지수방정식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를 왼쪽으로 넘길 거야. 뭐 필요한 부분 이양시킬게요. 식 정리하는 거 잠깐 보여줄게. 3분의 2의 P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2의 세제곱을 곱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2의 세제곱만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 플러스 3은 이제 3분의 2의 제곱이 있으니까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친구랑 여기 좌변에 있는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2 P제곱과 얘는 이제 계산이 이루어질 운명이잖아. 딱 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9분의 4를 27로 통분해 가지고 27분의 12로 바꿔줄게. 알겠어? 자, 그러면은 3분의 8은 좌변으로 2항, 그 다음에 얘는 우변으로 2항 시켜버리면 계산의 결과 이렇게 나타납니다. 3 빼기 3분의 8은 27분의 12, 27분의 12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 빼기 27분의 8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 자, 이렇게 되지.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7분의 우변에선 4 곱하기 3분의 2의 P제곱이 나와. 그러면 자, 3분의 2의 P제곱만 남기고 27분의 4를 그 역수를 양변에다 곱해주면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7 계산하면은 4분의 9는 3분의 2의 자, 여기까지 계산 좀 상세하게 써드릴게요. 자, 2분의 3의 제곱이고 그것이 뭡니까?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아하 뭡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그러면 P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문제 이제 다 마무리가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점 하나만 만만한 거 잡아주시면 돼요. 만만한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P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그러면 3분의 2의 P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1제곱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하면 3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문제 다 풀었다. 자, 왜 다 풀었냐면은 문제 보시면 상수 K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Y는 2X 플러스 K에서 나온 거예요. Y는 2X 플러스 K에서.
y는 2x 플러스 k. 그런데 이 점 P가 얘고 2x 플러스 k 직선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만 하면 k 값이 구해지겠죠? y는 3분의 5를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k-4가 3분의 5가 나오고 k는 이제 어떻게 돼요? 3분의 5 더하기 4니까 얘가 3분의 12죠? 그래서 3분의 17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4번이 되겠지. 자, 이해됐을까? 이해된 사람 반응 좀 보여보자. 이해된 사람. 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다. 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반응 너무 좋은데? 아, 좋아. 예지도 고맙고. 오케이. 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게. 제일 처음에 기울기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울기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도형의 정보. 알겠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걸 첫 번째 문제 설명한 거고 두 번째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야? 이제 기준좌표를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동된 좌표를 설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입 좌표를 확인해 본 다음에 결국은 얘랑 얘가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모든 문제가 다 이걸로 해결이 된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뭐 때문인 건지 알아? 그냥 다른 외부 조건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이냐 뭐 정삼각형이냐 하면 기울기가 1이 아니고 뭐 좀 유별나게 생겼냐 그 정도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시간 이 시간 내가 다 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번 따라와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다음 문제. 자, 얘는 21년 교육청 고등학교 3학년 7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잠깐 이거 문제를 직접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까 교재 다 뽑아놨죠? 한 3번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시작. 자, 어떻게 풀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아직 못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배우면 돼. 역시나 방법은 똑같아. 우리 첫 번째 더 이상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 나와도 식이 복잡해 보여도 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보이게 줬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일단 뭐 얘가 누구인지 문제 다 줬어요. fx는 이렇게 2분의 1 로그 a를 밑으로는 x-1 빼기 1에 알겠지? 그리고 gx는 여기 이렇게 로그 a분의 1을 밑으로는 x-2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직선 y는 마이너스 2랑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런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는 거. 여기 저 점이 a가 여기야. 근데 이 로그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나 같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계산 한번 넣어 볼 것 같아. 자, fx는 2분의 1 로그 a를 밑으로는 x-1 빼기 2인데 얘가 y는 2인 직선이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은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 y값이 마이너스 2구나 하고서 좌우변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다 없어요. 없어질 수가 있어. 소거 가능하죠. 2분의 1 로그 a를 밑으로는 x-1은 0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2분의 1은 됐다 치고 곱해진 이 로그 값이 0일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면 로그 a를 밑으로는 그러니까 로그 값은 항상 진수가 1이어야지만 0이 되기 때문에 x-1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얘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x는 얼마? 2가 되어야 하겠지. 요렇게 일단 첫 번째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교점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는 2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 나가 보면은 직선 x는 10과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b랑 c라고 하겠대. 그러면은 b랑 c라는 점은 x가 10인 곳이니까 여기다가 좌표를 다 이름 붙여버리면 되겠네.
B는 하고서 X에다 10 쓰고 얘는 C는 하고 X는 10 써버리면 되겠죠. C는 X는 10. 그러면 컴마 쓰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서 Y 값대로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적어 볼게. 자, 뭐가 되는 거냐면은 10,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3 빼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봐. 2분의 1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9 빼기 2가 되겠지. 그런데 자, 앞에 곱해진 2분의 1이 진수의 지수 자리로 넘어가 버리면은 로그 A를 밑으로는 3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도 되지. 내 이상한 습관 때문에 그렇구나. 나 슬쩍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 뭐야?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 9는 3의 제곱이잖아.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3 빼기 2가 될 거야.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도 이제 10을 집어넣으면은 로그 A분의 1을 밑으로 하는 8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밑이 A분의 1이니까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인식을 하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로그 값 앞에 분모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8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필요 정보들을 다 한번 써볼게. 자,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8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딱 여기까지야. 마지막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8로 주겠대. 삼각형 넓이 뭐예요? 자, 삼각형 ABC 여기 넓이가 얼마? 28이 된다. 28.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까 x가 2인 곳과 x가 10인 곳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였어. 2부터 10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8이 되겠지. 8. 알겠어? 우리 삼각형의 넓이 28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 28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8이죠.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뭡니까? 그 4 곱하기 이제 밑변이 되는 거죠. 밑변. 그러면은 넓이가 28이라고 했으니까 밑변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7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거야. 다 푼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일종의 얘네 두 개가 이동좌표 관계가 되는 거야.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기준점을 잡을 만한 게 없었거든. 문제에서 나온 정보를 쭉 적용시키다 보니까 좌표가 이렇게 바로 나와 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잘 봐봐. 얘한테 잘 보세요. 여기 선본 BC의 길이가 뭐야? 밑변이 되는 거, 밑변 길이가 되는 거잖아. 조금 잘 보이는 색깔 없을까? 여기 선본 BC가 바로 밑변이 되는 거고 그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7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 Y좌표 높이 차가 7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한테 7을 빼갖고 밑에 있는 놈이 나온다라고 쓸게. 그러면은 로그 A를 밑으로는 3 빼기 2에서 또 7을 한 번 더 빼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는 8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9니까 우변으로 넘기시면은 우변에 10이 나오고 이 친구 넘기면은 로그 A를 밑으로는 3 플러스 로그 A를 밑으로는 8 이렇게 되면서 요거 한번 더 계산해 볼게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24, 38에 24니까 요거이 10. 문제에서는 뭘 원한 거냐면은 잘 봐봐. A의 10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나온 정보를 지수식으로 바꾸면 A의 10제곱이 잠깐만 이거 24인데 38에 24, 28이라니 미안합니다. 산수를 자 여기 A를 밑으로는 24가 되겠지. 문제에서 말한 A의 10제곱이 뭐냐면 정답이 24 해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푼 것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 뭐냐면 나도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수학 공부 힘들었을 때 뭐냐면은 이런 식이 복잡하게 그리고 그래프를 웅장하게 그려주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그 시각적 효과 때문에 아 이건 어려운 거 하고 넘어가는 편이었거든.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한 4, 5년 동안 거의 대표적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로 대표되는 거였거든 이제. 근데 푸는 방법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 기울기 정보, 그리고 도형의 정보, 그리고 이동, 그리고 뭐 이제 기준좌표 이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또 이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를 볼 건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 지금까지 배운 것만 잘 이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세 문제를 풀어줬잖아. 그치?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이용하면은 풀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시간을 줄게. 지금은 8시 16분 한 4분 줄 테니까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문제를 풀 때 기울기가 딱 나와버리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바로바로 필요 정보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줘야 돼. 알겠어? 영어도 뭐 직독직히 한다고 그러지 않나? 수학도 마찬가지야. 읽는 순간 이거 중요한 정보다 싶은 것들은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이 무슨 뜻이에요? 분모에 있는 게 x 증가량이야. x 이동량 그리고 y 증가량이 분자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은 x 증가량 2야. 그러면 y 증가량은 얼마일까요? 1.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지. 아, y 증가량은 1이구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하나 만드시고 바로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5라고 길이를 찾으면 돼. 계산해 보세요. 루트 5가 나오거든. 그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L이 여기 그림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나오는구나. 그치? 그런데 얘가 지금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E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그림 또 확인하면 되겠지. 아,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EX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얘. 그러면 만나는 그 두 점을 잠깐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만나는 두 점 중에서 X좌표가 뭐라고? 큰 점을 A라고 하겠대. 아, 그렇군요. X좌표가 뭐라고?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점. 내가 잘못 봤구나. 자, 그쵸. 잘못 봤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지. 요 빨간 직선이랑 만나는 곳. 자, 여기. 알겠지? 그래서 X좌표가 큰 곳을 A라고 하고, 잠시만. 그런데 이게 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뭐야? 점 C가 나오고 이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수선의 발이고 A랑 C의 X좌표가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 L이 곡선 Y는 2를 밑으로 한 4X랑 만나는 두 점 중 X좌표가 큰 것을 B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번엔 요 빨간 직선이 얘랑 만났는데 요 위에 있는 로그 함수는 두 군데에서 만나는데 X좌표가 더 큰 게 B잖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 알겠어? 그러면은 중요한 점은 이제 두 개만 쓰면 되겠구나. 뭐 C까지 쓰면은 3개. 그런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아, 이거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5다.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5다. 잠시만요. 선분 AB의 길이가 뭐라고? 나 이거 파란색으로 쓸게. 길이가 2루트 5래. 2루트 5. 잠시만요. 뭐라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 직선 L이라는 친구가 선분 AB를 포함시키고 있고 기울기가 2니까 X 증가량이 그리고 Y 증가량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다. 아까 그려놓은 거 가지고 와볼게. 얘 한번 데리고 와봅시다. 잠시만요. 기울기가 2짜리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2대 1대 루트 5의 B를 갖거든. 근데 잠시만 뭐? 루트 5인 친구가 어떻게 됐어? 2루트 5가 됐단 얘기야. 2배로 늘어났어.
그러면 얘도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얘도 2배. 4가 될 거고 얘도 얼마? 2가 될 거야. 이 정보를 알려준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이제 삼각 B라는 게 있잖아. 삼각 B가 뭐야? 일정한 B를 이루기 때문에 확대 축소시킬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확대되거나 축소가 되어도 이 2대 1대 루트 5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뭐라면 돼? 아, 이 문제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요 직각삼각형에 내가 그려놨잖아. 밑변의 길이가 4고요. 높이의 길이가 어떻게 돼? 이거 직각 표시하고서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도형의 정보,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올라갔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준 좌표와 이동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 기준 좌표 찾으면 돼. 아까 말했던 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내가 파란색으로 점 이름을 써볼게. 점 A는요, 여기 지금 X값을 알까 모를까? 몰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보면서 혹시나 알파벳 A를 썼는지 안 썼는지, 소문자 A를 썼는지 안 썼는지 보신 다음에 안 썼으면 A라고 쓰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 이것도 습관화를 시키는 거야. 알겠어? 그럼 A를 대입하면은 여기 로그 1m라는 EX 이 친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로그 1m라는 EA 얘가 이제 A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 B를 생각해 봅시다. 점 B는 이제 이동좌표부터 먼저 확인해 볼 거야. 점 B는 여기 X값이 A가 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4만큼 갔어요. 그럼 뭐가 될까? A 플러스 4가 된다. A 플러스 4. 그럼 Y축 방향으로는 여기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대로 2를 더해 주세요. 아, 로그 1m라는 2a에다가 바깥에 플러스 2만큼 해준 거구나. 요게 뭐라고? 까먹지 말고 써놔. 이게 이동에 의해서 써놓은 좌표다. 그럼 밑에다가 이제 뭘 하면 돼? 대입시킨 좌표 a 플러스 4를 요 함수식에다 대입을 해보세요. 집어넣어 봐봐. 그럼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4 곱하기 요 x에다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치고 a 플러스 4라고 쓰시면 되겠죠.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혹시 반응 좀 해줄 수 있을까? 반응 한번 해보자. 오케이, 좋아요. 오, 다들 반응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이 손 드는 거 여러분들 기능이 좋은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동시킨 좌표와 대입을 시켜놓은 좌표가 서로 같음으로 문제 마무리한다고 그랬지? 그럼 지금 계산을 바로 해볼게요. 로그 1m란 2a에다가 바깥에 플러스 2 해준 친구는 로그 1m란 4 곱하기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는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로그 1m란 2a 플러스 2라는 숫자는 로그 1m란 4겠지? 그러면 여기는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의 곱으로 8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 얘를 다시 써주고 로그 1m라는 여기 진수 잠깐만 전개해 볼까? 4a 플러스 16이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얘랑 같음으로 마무리하시면 돼. 그리고 사람의 습관이거든. 이거 학생들 습관인데 얘를 쪼개는 친구도 있어요. 얘는 쪼개면 로그 1m라는 4 플러스 로그 1m라는 a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가 좌변, 얘가 우변에서 양변에 2가 없어져. 얘가 2고 얘도 2거든. 그러면 2a랑 a 플러스 4가 같은 걸로 푸는 친구들도 있다. 뭐 계산 순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 지금 8a가 4a 플러스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으로 4a 넘겨보자. 그러면 4a는 16, a 값은 4가 나온다. 와우! a가 4가 나왔어. a가 4가 나왔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여기 지금 이 a라는 건 소문자 a는 점 a와 점 c의 x좌표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는 4인 곳. 그럼 점 A는
4,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8이라서 4,3 이렇게 되는 걸 알겠지? 4,3 그리고 점 C는 어떻게 돼? 4,0 점 B도 결정해 봅시다. 이거 뭐 헷갈릴 필요 없지.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사실 대입하는 것보다 현명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 지금 이동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점 B는 자 오른쪽으로 4 위로 이만큼 올라가요. 어디에서? 4,3에서. 그러니까 8,5가 되겠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마무리 단계. 자, 이렇게 내려보자. 내가 여기가 이제 4,0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4,3이고 여기는 8,5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지금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끝나? 밑변의 길이 얼마야? 여기는 3이고 높이는 어떻게 되지? 여기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 4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를 해주시면은 6이 된다. 알겠어? 자, 맞춘 친구들 축하하고 지금 이 내용이 정말로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혹시나 만약에 아직까지 이 정도의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형태만 다르지 풀이의 방법은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최근에 준 자료를 보면은 내가 이제 원래 이렇게 기출 자료를 줄 때마다 항상 문제 빠뜨리는 걸 되게 싫어서 그냥 다 줘버리거든. 뭐 대표 유형 몇 개 뽑았고 중요 문항이니까 풀어봐 이렇게 주질 않고 안 중요한 게 어디서 다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 줘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동안 문제를 준 거냐면 자 2020년도 거부터 준 거예요.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24년도까지 25년도 3월 모의고사도 들어가 있을 텐데 암튼 그러면은 짧게는 아니야 그냥 딱 만 5년이라고 가져갈게요. 5년 동안 이 유형이 몇 개의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지금 10번부터 25번이죠? 아 맞다 여기 문제 몇 개 빠뜨린 건 있긴 있어요.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게는 한 15개에서 17개가 출제가 됐거든. 그럼 4, 5년 동안 한 3문제씩은 나왔단 얘기야. 그러면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그 다음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7번의 시험을 보면은 3번 나왔던 건 거의 약 한 40 몇 % 정도 출제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 정도의 출제율이 높은데 이게 사실상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이 바뀔 때쯤 20년도에서 21년도 때 바뀔 때 이게 또 예시문항으로 나왔었던 문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또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수업을 단순히 3학년이나 N수생이 수능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2학년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가르치니까 이야기를 하지만 그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3학년 모의고사에서 끌어와서 문제를 출제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고라든가 외고, 뭐 자사고뿐만 아니라 상관없이 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줘서 문제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들은 2학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도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볼 건데 문제도 읽어줄게. 같이 한번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못 보는 사람들은 아 선생님이 비대면 수업할 때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 보세요. 한 문제만 이렇게 판서로 풀어볼게. 앉아있기 너무 좀 지루해서 그래서 내가 좀 에너지 넘쳐가지고 수업할 때 뭐 다양한 행동들을 조금 하거든. 뭐 오늘 좀 첫날이라고 막 노래를 불러주거나 그럴 순 없지만 자 일단 한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상수 A랑 K에 대해서 X는 K 여기 있거든. X는 K가 여기 있고요. 얘입니다. 얘. 그리고 두 곡선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 그리고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A랑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겠대. 여기 보이시죠? 여기 A, B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B와 A의 점의 X좌표는 바로 K가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아싸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하나 줘버렸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자 로그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1 얘랑 만난 점을 C라고 한대요. 오케이 돼서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가면 얘랑 만난다고. 그런데 지금 선분 AB 길이가 8이래. 아 여기가 8이라고요? 그럼 잠깐 체크 좀 해줘야지. 이런 거 길이 정보 나오면은 체크해줘야 돼. 여기 8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있어? 2루트 2라고 줬어. 여기 길이를 2루트 2. 어머 이거 너무 강력하지 않아? 잘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C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는데 지금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래. 우리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여기 45도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삼각비는 어떻게 돼? 1대 1대 루트 2잖아. 그치? 요만큼 길이가 얼마? 2죠? 그럼 여기도 2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한테 줬을 때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점 C를 기준좌표로 할래. 나 얘 기준좌표로 할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왜요? 그냥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면 점 B가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얘를 내가 여기다가 X좌표를 C라고 잡을게. X좌표. 왜 C예요? 아니 얘가 C니까 점이 C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괜히 점 C인데 X좌표를 P나 Q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계속 강조하지만 그렇게 본인의 행동에 양식을 맞춰야 돼. C, 괄호, C, 컴마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2의 C-1거듭제곱 플러스 1 요게 이제 C좌표가 되겠지? 맞아?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좌표를 확인해 보는 거야. 여기 이제 B좌표 보이시죠? 얘입니다. 얘. 그러면 B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기준으로 오른쪽 이만큼 가면 되지. 이만큼. 맞아? 이만큼 가고 이만큼 내려오면 돼. 그래서 C 플러스 2, 2의 C-1 여기서 이만큼 빼주시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시험 볼 때 깜빡깜빡 하지 마시라고. 뭐 여기가 얘가 기준좌표다. 얘가 기준이다. 메모하시고 얘는 뭐야?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낸 좌표다라고 체크를 해두라고. 알겠지?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누구냐면은 얘예요. 얘 그냥 둘 수가 없잖아. 잘 봐봐. A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B랑 A가 X좌표가 똑같다고 그랬지. 지금 얘도 C 플러스 2예요. 얘도 C 플러스 2인데 지금 B를 기준으로 8만큼 쭉 하고 올라가면 A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C 플러스 2, 2의 C-1거듭제곱 얘한테 8을 더해서 플러스 7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봐. 선생님, 기준좌표에서 이동좌표 만든 다음에 그 이동좌표의 X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봐봐. 대입좌표 만든 다음에 갖다를 이용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분석 한번 해보자. C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 얘는 로그식이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C 플러스 2 빼기 A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 뭐냐면은 여기 기준좌표 자 여기 이동한 좌표 있죠? 이동한 좌표와 여기 대입시킨 이 좌표 있지? 대입좌표. 이게 서로 같으면 되는데 님들 지수식이랑 로그식이 바로 연립이 되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이용하라는 거야? 문제 구조에서 보면은 다시 점 A가 같은 지수함수를 지나잖아.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집에서 풀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지. 문제를 출제자가 일부러 지수랑 로그를 바로 연립시키기 어려우니까 보조 정보로서 활용하러 준 게 얘겠구나.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서 얘도 이동좌표였잖아. 이동시킨 놈 좌표. 자, 이제 대입을 시켜볼 거야. 어디? C 플러스 2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를 C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2의 C 플러스 1을 대입하면 C 플러스 1, C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 45도인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자, 질문 너무 좋아. 여기 이렇게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
각이 45도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서 여기 선분 CD를 줬거든. 근데 그게 뭐야? 이 친구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가 될 거고 음의 방향으로는 45도가 돼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됐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각도까지 파악을 해갖고 삼각비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좌표대로 추르륵 이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자고. 결국 뭐로 이어져? 문제가 똑같은 풀이로 가버리는 거잖아. 뭡니까? 이동좌표. 얘 이동좌표. 얘는 뭐야? 대입좌표죠? 대입시킨 거 딱 떠올려서 아 얘네 똑같네. 얘네 같구나. 이걸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뭐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마무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두 개 똑같으니까 2의 c제곱 마이너스 2의 c 마이너스 1제곱 2의 c 마이너스 1제곱 얘를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2의 c제곱 2분의 1 곱하기 2의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지수법칙에서 2 곱하기 2의 c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은 좌변을 넘겨서 6을 만드시고 얘는 우변을 넘기면은 2 곱하기 2의 c제곱 이렇게 하자.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c제곱 그래 버리면 얘가 2분의 3 곱하기 2의 c제곱 해서 6이죠. 양변에 3으로 나눠주시면 2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뭡니까? 분모 2도 좌변을 넘겼을 때 2의 c제곱은 4 결국은 c의 값이 얼마야? 2가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반응 한번 보여줄까?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반응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아. 손들 내리시고 이게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수학 어느 정도 잘하지. 우리 아까 다른 친구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원래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나를 가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어떤 느낌인 건지 알겠지. 나중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게 돼. 기계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게 나의 마음이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C의 값이 2라는 걸 확인했으면은 자 이렇게 해보죠. 여기가 X값이 2인 곳이야. X값이 2인 곳.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X는 K가 지금 얼마가 돼? X는 K가 4가 되어버린 거겠죠. 4가 되어버린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X가 2야.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해봐. 요 함수식에다 2를 대입하면은 2의 2 빼기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2의 1제곱 플러스 1, 즉 y값은 3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C점의 좌표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2,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좌표들이 다 결정돼 버리니까 2,3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내려가니까 점 B는 좌표가 어떻게 돼? 4,1이 되는 거지. 이걸 찾을 수 있었다. 4,1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 뭐야? 여기 보시면은 이 로그 함수가 4,1을 지나다는 정보에 의해서 소문자 A를 찾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A는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1이라는 값은 밑이 2일 때 진수도 2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 아, 소문자 A는 결국 2의 값이 나타나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A 값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 여기는 2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잘 봐봐. 이제 문제에서는 사각형 ACDB를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4,1을 찾았으면은 여기 A는 이제 어떻게 돼? 4,9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8만큼 올라간다고 했어요. 1에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을 구했기 때문에
요 어떻게 돼? D라는 점만 찾으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뭡니까?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x축이랑 만나니까 y값이 0이기 때문에 요 y값이 0이려면 진수가 1이면 되잖아. 이 진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한 x값은 누구세요? 3이 되겠죠. 그래서 점 D는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음? 자, 이제 문제를 마무리를 해볼게. 저쪽에서부터 쭉 써왔으면은 이게 자리가 안 부족했을 텐데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3, 자, 요렇게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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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요렇게 생긴 사각형이죠. 얘가 이제 4,9, 4,9, 얘는 4,1, 얘는 3,0, 그 다음에 얘는 2,3.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요렇게 할 거예요. 사다리꼴을 만들 거야. 사다리꼴에서 요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을 뺄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윗변 길이 얼마예요? 3이죠? 아랫변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윗변 3 더하기 아랫변 9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x값이 2고 여기 x값이 4잖아. 요만큼 길이가 2입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싹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 이거 약분돼 갖고 12가 나오겠지? 맞아? 넓이가 10인데 요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빼려면 내가 그림은 조금 잘못 그렸지만 여기가 x가 2고 여기가 x가 3이고 4면은 여기가 길이가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알겠어? 뭐 취향인데 나는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버려. 땅 붙여버렸어. 이렇게 땅 하고 붙여버렸어. 알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인데 여기가 1이에요. 여기 1.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3이죠.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돼? 예, 1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 됩니다. 4. 그래서 밑변 4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 하면은 이제 여기 넓이는 2잖아. 그래서 문제는 12에서 2를 빼주면 정답은 10 요렇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이해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반응 한번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잘 봐봐. 문제풀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근데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봐봐. 출제 원리라는 게 있고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은 출제 요소, 평가 요소, 출제 원리와 평가 요소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 과정 속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아 이걸 어떻게 물어보는지 정해질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개념 개념 원리 뭐 정석이든 교과서든 뭐 어디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한 걸 다 이제 한번 따져봤을 때 이거 벗어나는 걸 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 개념들이 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기출 문제들 다 분석을 해갖고 유형별로 묶어놓는 거야. 내가 이번에 주간제를 유형별로 묶어서 준 게 이거야. 뭐냐면 그 4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유형을 딱 분석을 해보면 뭐 전문항을 유형을 분석해보면 한 4, 5가지밖에 안 되고 4, 5가지밖에 안 되고 이런 유형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체화라는 걸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얌전히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또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 그림 좀 복잡하지 않아? 이게 무슨 좀 포인트도 특징도 없게 생겼잖아. 막 그려놓은 그래프란 말이야. 아니 그리고 로그 함수는 왜 이렇게 이게 또 얘는 또 이렇게 누웠어? 아 지수 함수구나. 왜 이렇게 누웠고 얘는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일어서 있냐고. 하지만 뭡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주어진 그 좌표와 기울기 정보, 도형 정보만 알면은 문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a의 x제곱 위의 점 P가 2, 4분면에 있대요. 알겠지? 여기. 그렇구나. 그러면 점 P를 나는 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 형광펜으로. 그 다음에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Q가 있을 거래. 그럼 얘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 탑다운 독해법이라고? 그거 되게 좋아. 탑다운 독해법이 수학에서도 나와, 얘들아. 뭐냐면은 이게 지금 y는 x에 대칭시켰다고 하면 어떤 도형의 정보가 나올지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쟤를 봐봐. 점 P를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하는 거지. y는 x. 그러면 대칭을 시켰으면은 여기 점 Q가 나올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직선을 왜 줬는지를 예측을 하란 말이야. 이거 왜 줬을까? 점 Q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y축과 평행인 직선일 거란 말이야. 알겠어? 왜 y축과 평행한 직선이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에서 45도라고 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여기 45도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럼 지금 선분 PQ는 빼박이란 단어 알지? y는 x라는 이 직선과 90도 알겠지? 직각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90도가 45도면 여기는 45도 이렇게 될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y축이 있을 때 서로 얘 빨간 직선과 얘는 평행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알겠어? 왠 줄 알아? y는 x가 뭡니까? y는 x가 누구신데요? 여기 보시면은 y는 x라고 하는 친구가 뭐야? 원점을 지나면서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의 크기가 얼마가 돼?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야? 저 무슨 관계가 될까? 여기서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죠? 그러면 내가 45도라고 체크한 형광펜 친 부분 여기랑 무슨 각인지 아무나 마음속으로 대답해봐. 채팅치기 힘들지. 내가 얘기해 줄게. 엇각이야, 엇각. 엇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엇각은 어디서 나와? 두 직선이 있으면 다 엇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엇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뭐라고 그래? 두 직선이 평행이라고 하잖아. 지금 그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은 반응 좀 보여주시게 여러분. 오케이, 좋아요.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 있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나온 내용이군요.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선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여기로 끌어온 거란 말이야. 이 문제가 어려웠죠? 뭐가 어려웠던 거야? 중1 내용이 어려웠던 거라고. 나 중1 내용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랐다기보단 적용을 못 시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중1 내용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교훈을 얻어 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문제에서 선분 PR을 줘버렸네. 선분 PR. 여기. 얘가 어떤 느낌입니까? 길이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고 뭘 줬어? 기울기를 줘버렸네. 그럼 바로 반응해 봅시다. 자, 오늘 배운 거. 기울기 알려주면 어떻게 한다고? 직각삼각형 그려보기. 뭐라고? 직각삼각형 그려보기. 밑변의 길이가 7이고 높이가 1인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자연스럽게 그려볼까? 요렇게 됐어.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1이다. 미안해. 밑변의 길이가 7이다. 높이가 1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7, 7에 49와 플러스 1 해주시면은 50이 되겠죠? 그러면 50에다가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5루트 2가 나오면서 빗변의 길이가 5루트 2가 돼요. 5루트 2. 됐어? 그러면 얘는 2분의 5루트 2? 얘는 그냥 5루트 2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5루트 2라고 쓴 거를 그냥 2로 나눠봐. 분모를 2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삼각비는 고정이잖아. 그냥 단체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나머지 변의 길이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 됐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누가 기준좌표고 누가 이동좌표고 누가 대입좌표라서 문제를 풀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 P에서 오른쪽으로 7만큼 2분의 7만큼 그 다음에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가서 R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는 점 P니까 이 녀석의 X좌표는 당연히 소문자 P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여기다가 P를 대입하면은 A의 P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요 R좌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R좌표는 P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콤마 A의 P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여기 하지 말고 이제 대입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대입된 좌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대입된 좌표는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P 플러스 2분의 7, 이제 식을 대입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그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네? 그럼 잠깐만.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P 플러스 2분의 7이 나오네? 그러면 아니 잠깐만,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이 지금 나중에 얘네들이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 얘가 이동좌표고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대입된 좌표잖아. 근데 지수랑 로그는 연립을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자, 기억해도 시험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 심장박동이 갑자기 이제 빨라지면서 긴장하고서 망했네 어떡하지 막, 그래서 사람 사기꾼 막 이럴 거라면 그러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알겠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용했던 이 정보들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시켜 보는 거야. 다른 방법.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다각도로 연말을 해보라고 하잖아. 다각도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문제가 그러한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이제 돌아가기로 했어. 이 문제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 이 점 Q를 한번 터치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점 P와 R의 정보를 그냥 바로 뽑아냈잖아. 그러면 Q는 뭐야? 그냥 가만히 아무런 정보도 표기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식적으로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알겠어? Q라는 점은 뭡니까? 자, P와 Q가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이렇게 좌표, X좌표, Y좌표가 서로 뒤바뀌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 뭐냐면 A의 P제곱, P라고 쓸 거야. 다시 한번. 터치를 안 한 정보들은 다 그대로 이용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Y는 X에 대칭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A의 P제곱 빼기 P.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대입된 좌표가 아까 여기 A의 P좌표는 P, A의 P제곱 이렇게 될 거고 R좌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A의 P제곱을 대입할 거예요. 알겠어? 우리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지? 우리 구한 것 중에 요 R이랑 Q가 X좌표가 동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는 그 도형의 정보를 이용해서 P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전환시키려고 했더니 이 A의 P제곱이랑 P 플러스 2분의 7이 똑같네. 그래서 R좌표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알겠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R좌표는 A의 P제곱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R좌표를 찾으려면 이 로그 함수식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마이너스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의 P제곱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 얘가 앞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R좌표가 아까보다도
다른 형태로, 아까와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좌표가 A의 P제곱 콤마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 정보를 다시 한번 캐볼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빗변의 길이를 2분의 5루트 2라고 얘기를 했고, 기울기 정보 때문에 7대 1대 5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비례상수라는 걸 둬볼게. 7K 대 K 대 5루트 2라고 둘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잠깐만, 이거 이미 구한 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그래요. 이렇게 해볼게. K는 일단 써. 7K 하고서 얘가 얼마가 나와? 2분의 5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서 나머지 여기는 2분의 7,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7,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5루트 2 이렇게 되고, 잘 봐봐. 여기 보시면은 A의 P제곱 빼기 P가 얼마가 돼? 2분의 7이 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알겠어? 아까는 내가 처음에 풀던 그 코스로 가다 보면은 지수식이랑 로그식이 연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얘는 그나마 낫지. 지수식이잖아. A의 P제곱, 그리고 P는 P의 1차식이지. 그나마 얘네들이 연립하기 조금 더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A의 P제곱 빼기 P가 2분의 7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여줄게. P에서 R 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2분의 7만큼 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가 P 플러스 2분의 7인데, 잘 봐봐. 여기 X좌표가 여기 Q의 X좌표인 A의 P제곱이랑 똑같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가 A의 P제곱, 그리고 여기가 P,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 2분의 7이니까 누가 나오셔요? 요 식이 나오는 거야. A의 P제곱 빼기 P.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으면은 반응 좀 보여줘. 우리 친구들 반응 한번 보여줄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줄 정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금 이 문제가 유별난 부분이 있어서 같이 꼭 풀어보고 싶었거든. 내가 R좌표 헷갈리지 않게끔 여기다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R좌표 보이죠? 여기 잘 봐봐. R좌표의 Y값 마이너스 P죠? 그리고 여기 P좌표의 Y좌표가 A의 P제곱이죠? 이거 두 개 차이를 구해볼게. 마이너스 P 빼기 A의 P제곱.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왠지 알아?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그 차이만큼이 요 P점과 R점의 Y좌표 차이가 되거든. 여기가 핵심이야. 이렇게 도형의 정보로 최대한 지수랑 로그식을 연립하는 그 상황이 있지. 그걸 피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그걸 쓰는 거야. 알겠어? 이걸 왜 썼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얘는 연립이 된다. 연립을 시켜볼게. 두 개를 연립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라면 이거 위에서 그냥 아래를 더할게요. 더하지? 얘네 두 개 없어지죠? 더하면 마이너스 2P가 어떻게 돼? 2분의 8이 되겠네? 그건 4인데 그럼 P의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우와! 그러면 잘 봐봐. 마이너스 2를 여기 위에 있는 P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A의 P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2분의 7 이렇게 되면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A의 제곱은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 해주시면 역수가 되겠죠. 3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양수 A는 그 양변에 이제 루트 씌워주면은
자,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지. 유리화해주면 정답이 어떻게 돼?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상수 A 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지? A는 양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 잘 봐봐. 오늘 문제를 몇 개를 풀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를 풀었어. 5개를 풀었는데 하나라도 다른 방법으로 푼 게 있었나? 없었죠? 다 똑같은 거야. 첫 번째 기울기 찾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넓이 관계라든가 길이 관계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정보를 찾게끔 만들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기준좌표를 잡아요. 두 번째는 이동좌표를 찾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입좌표를 찾은 다음에 이동좌표와 대입좌표의 X값이든 Y값이든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간간히 일어나는 사고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찾은 정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족한 정보가 있는지 찾는 것과 아직 못 찾은 정보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정보 그대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야.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였어요? 아까 Q좌표를 그냥 너무 방치한 상태였었지. Q좌표를 너무 방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정보까지도 곁들여서 해결해 주면 된다라고 보여줬으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나리오대로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에 내가 카페에다가 이제 진해설이라고 그랬고 이게 손풀이 필기 자료를 올렸잖아. 여기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손풀이 필기 자료, 아이고 없네. 너무 없네가 아니라 너무 하얘갖고 안 보이는데 이걸 카페에 올렸어요. 내가 그 풀이 루틴대로 이제 했던 것들을.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면서 똑같이 터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따져보란 말이야.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특히나 작년, 그러니까 이제 유별난 문제를 좀 얘기해 줄게. 21번 문제는 조금 유별나요. 좀 특이한 문제 얘기를 해 줄게. 왜냐면은 내가 오늘 알려준 걸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하면은 풀다가 보면 너무 아닌 문제가 있어. 그게 21번이야. 얘는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그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작년 6월 문제거든. 얘는 진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도 독특함이 있어. 뭐냐면은 기준좌표 잘 잡아야 돼. A, B, C, D 중에서 기준좌표를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잖아. 그런데 한 가지 빼고 나머지로 기준좌표 잡아버리면 문제가 망가지거든.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 손풀이 필기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풀이 자료 보시고서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했구나. 내가 원래 이 자료를 손풀이 필기 자료를 한번 업로드했다가 삭제하고 다시 올렸어. 왜 그러냐면은 먼저 올렸던 풀이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수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하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해보았거든. 좀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 필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선생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좀 내 수업은 이제 아무래도 내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학교 기출 자료도 뿌리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러면은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 좀 들어오더라고.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풀이의 기법들을 익힌 친구들이니까 좀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그거 올렸더니 그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좀 더 쉬운 방법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내가 바꿨어. 알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내가 갈고 갈은 그 핵심 풀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푼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좋았으면 여러분들 반응 한번 보여주실까? 선생님 목소리가 살짝 끊겨요. 그런 이슈가 있네요. 자, 지금은 조금 어떨까요? 잘 들리십니까?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게임맨 친구 아까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 자, 오늘 수업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끝내기 전에 선생님 수업 소개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잠깐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수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강생을 요즘 최근에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잠깐 이거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수업을 오늘 이제 들었으면 이제 마음에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제 내 수업을 소개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먼저 앞으로 내 이제 카톡 공지방에서 무료 특강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다음 주는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또 뭐야? 우리 좀 얼마 안 남았잖아. 6월 모의고사 보는 고2, 고3 정말 간절하잖아. N수생 친구들을 위해서 수두 강의를 또 준비해서 그 강의를 예고를 조금 먼저 하자면 그 강의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수로그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뭔지 알거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런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가변 구간이라던가 가변 경계라던가 아니면 함수 개형 추론, 함수 추론형 문제 되게 어려워하잖아. 그거를 내가 말한 그 시나리오대로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풀 수 있는 루틴을 또 확립해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오프라인 말고 새로 이제 여기 이제 선생님 네이버 카페를 가보시면요. 여기 제일 먼저 클릭을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2차 함수 T 비대면 온라인 강의 안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개념 공부했는데 사전 문제만 보면 멘붕이 오죠. 뭐 많은 걸 했을 거야. 인강 패스도 끊어봤고 EBS도 했을 거고 사설 문제집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어려웠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뭐냐면은 문제 구조 인식과 출제자 의도 파악이나 해결의 전략적 접근 오늘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위주로 수업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지에 작년 얘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1등급 성적표를 달아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이제 처음 가르친 학생입니다. 작년에 지필고사에서 미적분 전교 1등 했어요. 132명 중에서 1등 했어. 문이과 통합하면 300명 중에서 1등 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실제로 내가 가르치 바로 이전에 2학년 때 이 친구가 전교에서 다 해봐야 하면 80등 정도, 2등급, 3등급 정도였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친구 실제로 가르친 지 한 4, 5개월 만에 1등 찍어버렸어. 알겠지? 일반고긴 합니다. 뭐 자사고나 뭐 이런 외고 이런 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쉽고 빠르게 터득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수업에 대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수업의 장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커리로 나가는 건지 다 소개되어 있으니 시간 날 때 읽어봐 주시고 개강 날짜와 그리고 시간표만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강일은 5월 26일이지만 굳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상시 모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앞으로 무료 특강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을 소개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한 6월이 됐던 7월이 됐던 그때 그 선생님 수업 괜찮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의 현재 수학은 조금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까? 나 그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은 이게 지금 26일 날 개강이라고 했어도 그 이전 강의도 얼마든지 다시 보기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별 클리닉으로 충분히 진도를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를 해갖고 계속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언제 올렸냐면은 지난주에 올렸어. 지난주에 모집을 하려고 조회수가 116이나 나왔어.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간표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차놨거든. 근데 이게 마감이 됐네. 미안해. 여기 시간표가 1부, 2부 시간표 막 이렇게 하고 여러 학년을 뒀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요. 고1 수학이랑 고3 N수 수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3 N수. 고2는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그냥 같이 들으셔야 돼. 괜찮아? 여기 있잖아.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3 N수반 수업할 때 뭐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 수능 기출 체화를 시킬 겁니다. 동시에 뭐랍니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그거 따라오면서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 뭐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수능 기출이랑. 알겠지? 그거 외부 문제는 뭐합니까? 학교 부교재 프린트 다 갖다 보내줘. 선생님이 여기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나 어떻게 알았어?
학교별 기출문제 해설 그 올려준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나 늘 수학문제 연구를 하고 있고 학교별 선생님들이 부교재나 프린트 주면은 내 수강생들한테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다 타이핑 쳐서 올려주고 촬영해서 보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1 수업은 이렇게 월요일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고1 수업은 보통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별 기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별 부교재 이런 것들. 부교재가 특별하게 있는 학교들이 있어. 그거 프린트 개별적으로 풀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얘기해서 이제 진짜 마감됐어. 그래갖고 시간표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하신다면 그곳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수학 2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날 뭐 할 거야?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해 주고 싶었던 절대값 포함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그리고 합함수, 곱함수, 차함수, 목함수를 빠르게 분석하는 거 그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그때까지도 수업을 듣는다고 우리 설문에 또 연락처와 이름을 좀 기재해 주길 바랄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푸는 방식 봤더니 너무 좋아요. 지난주 무료 특강도 시간 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할 거 있으면은 한번 받는 시간 3분 정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 시간 끝나면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좀 기다려 볼게요. 전 오늘 유익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시아 학생 그리고 유정 학생 고맙고 게임맨 학생 다음 주 꼭 만나길 바라고. 자, 32분인데 35분까지 끝내줄게요. 원래는 이제 강의의 묘미는 5분 일찍 끝내주는 거거든. 그런데 5분이 늦었으니 살짝 몹쓸 선생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니까 너무 기뻐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다가 내가 오늘 강의 어땠는지 조금 반응을 조금 부탁할 거예요. 그럴 때 뭐 하트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반응하고서 오늘 수업 들으신 친구들 그 수강평을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수강평을 이제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제 달달한 음료수 마시라고 바나나 우유로도 마시라고 기프티콘 쏠 테니까 거기 이제 수강평을 조금 남겨주시길 바랄게. 먼저 수강평을 내 개인톡으로 남겨주고 그 다음에 저는 누구예요 하고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면은 내가 거기다가 기프티콘 하나씩 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도 얘기할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렇게 실제로 특강을 시간 당시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조금 더 혜택이 있을 거야. 예고를 할게. 1학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내가 그거 특강 끝나고 나면은 내가 상산고랑 용인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아니지 2학년 3학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상산고랑 용인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올려줄게. 알겠지? 원래는 여러분들 그거 말고 다른 기출문제를 주려고 했는데 특강 오는 친구들만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배포되는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자사고 예를 들어서 북일고라던가 아니면 휘문고라던가 이런 쪽 그 기출문제를 배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료 특강 들어오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상산고랑 외대부고 기출문제를 해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배포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라고 1학년은 탑시크릿 학교별 기출 해설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15회차 그걸 만든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0회차를 배부할 때 그 친구들은 특별하게 그거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요. 네. 수강 후기를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를 오늘 수업 선생님이 뭐 분위기로만 잘 이끌어갖고 수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뭐 이제 판서도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2차 함수 장현우 선생님이었고요. 네, 여러분들 소중한 주말 유의미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또 주중에 단톡방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 특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잘 가요. 빠이빠이. 네, 안녕히 가세요. 동희 학생 잘 가요. 네, 정은 학생 잘 가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떡해. 아이고 헤어지면 늘 아쉬운 법이지.